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9일 아침입니다. 크립토 모닝입니다. 저는 소피고요. 크립토 모닝은 디지털 에셋코리아와 함께합니다. 자, 시장 분위기 여전히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코인360 페이지 오늘도 붉은 기로 출발을 합니다. 자, 어제보다는 그래도 색깔이 약간 옅은 모습, 하지만 여전히 빨간불이 지배적이고 간간히 초록불도 눈에 띈다는 점이 어제와는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4시간 동안 2% 하락하고 있습니다. 7거래일간 7% 하락이고요. 자, 그래프 보시면 7거래일간 현재 좀 많이 내려와 있고 반등을 시도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반등 힘든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서 조금 올라오긴 했죠. 아직 뚜렷한 반등 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역시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24시간 동안 3% 하락입니다. 상위권 10위 내의 디지털 자산들 오르는 종목 뚜렷하게 없고요. 11위에 솔라나가 2% 오르고 있고 18위에 세타가 지금은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20%가량 주간으로는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 좋지 않은 상황. 세타 퓨에 시총 32위까지 올라오면서 주간 69% 상승, 하루에도 19% 상승하면서 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은 와중에도 선방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업비트에서도 세타퓨엘 거래량 1위 기록하면서 현재 2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등이 뒤를 잇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보셨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분위기가요. 비트코인 for all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미국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엘살바도르에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가 비트코인을 채택하겠다, 법적인 근거를 주겠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폼필리아노가 이렇게 짚었는데 트위터에요. 파나마에 있는 한 정치인도 트위터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엘살바도르에서 파나마로 옮겨가는 모습이죠. 파나마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봤더니요. 엘살바도르가 여기에 있고 파나마는 이쪽에 있더라고요. 파나마 운하로 유명하죠. 어쨌든 이렇게 비트코인을 채택하겠다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분위기 좋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보면 또 이런 움직임이 한층 더 느껴지는데 보통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요. 선물 거래자들이 3개월 후 만료되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대해서 현물과 비슷한 가격을 매기지는 않는데 비슷한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리서치가 나왔다고 해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콘텐고라고 하는데 보통은 롱 포지션을 사고 롱 포지션을 사는 거고 숏 포지션은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식으로 이익을 내는데 선물의 프리미엄이 하락한다는 거. 그래서 이 콘텐고라는 거는 선물 거래에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은 그러니까 선물의 고평가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지난 4월 이후에 이런 콘텐고가 좁혀졌다. 네, 많이 좁혀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 자체가 투심이 그렇게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코인데스크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살펴보시면요. 항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었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다들 기억을 하시죠? 워렌 버핏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막상 브라질의 디지털 뱅크 누뱅크라는 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5억 달러가량 투자를 했는데 이 은행은 G 시리즈 투자라고 해요. 시리즈 G 투자를 이번에 받은 건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포르투갈어여서 제가 다 해석은 못하겠지만 비트코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 최근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뉴스인 것이죠. 비록 버크셔 해서웨이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회사 자체는 또 디지털 자산 쪽으로 투자를 단행했다는 거 좀 인상 깊은 그런 뉴스였습니다. 미국 국세청이요.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규제를 하려면 더 강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자, 세금을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의회에서 명확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규제할 수 있도록 줘야지 우리가 세금도 걷고 할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시적인 일정을 좀 보시면요. 현지 시간 10일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회의를 합니다. 미국의 FOMC 회의나 비슷한 그런 회의인데요. 유럽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채권 매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흰색이 연준, 미국 연준의 채권 매입이고요. 파란 선이 유럽의 채권 매입인데요. 작년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미국도 이만큼 늘렸고 ECB도 계속해서 늘려왔죠. 어쩌면 미국보다 더 급격하게 늘려온 상황인데 채권 매입을요. 자, 여기서도 과연 테이퍼링이 나올 것인가가 우려인데 사실 유럽도 만만치 않게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실업률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유럽은 또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기 때문에 한 이 전략가는 인플레이션이나 임금의 상승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로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2% 정도 ECB의 목표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경제가 그래도 여전히 지금 팬데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블룸버그 전문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요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가 직접 유럽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당분간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내일 발표를 지켜봐야겠지만요. 테이퍼링의 가능성 당장은 미국보다는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플 관련 소식 가져와 봤는데요. 리플이 현재 SEC와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자, 이 소송이 결국 리플의 공급 충격을 낳아서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주니까요. 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든 공급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 뭐 민간 기업에게 리플의 판매를 제한한다든지 또 고객들에게 판매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리플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게 리플의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사람은요. 법률 전문가라고 해요. 이 의견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요 일정 확인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뉴스들 쭉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최근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또 여러 뉴스들 잘 챙겨보시고요. 투자 현명하게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오늘은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